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82쪽 끝에다 이렇게 썼다. 여기까지 봤죠? 자,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두 집안 노인의 성명과 자손의 이름을 적은 것이다. 정학연은 침침한 눈으로 천리 먼 길을 써서 보낸다. 두 집안의 후손들은, 자, 밑줄 그으세요. 대대로 신의를 맺고 우위를 다져 갈진저. 여기까지 밑줄 긋고 밑에서 써주세요. 다산과 황상의 인연을 집안 대대로 이어나가 그 만남의 가치를 기리고자 함. 다시 한번 말씀드려줄까요? 다산과 황산의 인연을 집안 대대로 이어나가 그 만남의 가치를 기리고자 함. 계를 맺은 문서를 제군들에게 돌리노니 삼가 잃어버리지 말라. 이 해가 1848년이니 이때 정학연은 66, 황상은 61였다. 그 옛날 더벅머리 소년에게 던져준 오로지 부지런히 하면 된다던 스승의 따뜻한 가르침을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뒤바꾸어 놓았다. 끊어서 이렇게 끊으라는 얘기입니다. 정관계를 맺어 다산과의 만남이 지닌 가치를 이어간 황상. 자, 이렇게 해서 이 과를 마치도록 합니다. 3을 바꾼 만남을 마치도록 합니다. 이 시간에는 삶의 방향을 찾는 독서 90페이지 피세요. 90페이지에 보면 드라마를 볼 때마다 하고 싶은 일이 달라지곤 해. 경찰인 주인공을 보고 나도 경찰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한 게 엊그제 같은데 요리사가 나오는 드라마를 보고 나니 갑자기 요리를 향한 열정이 샘솟는 게 아니겠어? 그러다 얼마 전 비행기 조종사가 나오는 드라마를 보았어. 비행기를 조종하는 내 모습을 자연스럽게 상상할 수 있었지. 멋진 직업은 많은데 나는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갈까? (90쪽) 책 선정하여 읽고 독서 일지 쓰기 핵심 정리 살펴보도록 하죠. 갈래는 현대수필, 성격은 교훈적, 비유적, 경험적. 제재, 꿈을 포기하는 버릇. 주제는 꿈을 포기하는 것에 대한 경계와 꿈을 향한 도전에 대한 당부. 이 글의 특징, 자신의 경험을 진솔하게 드러내며 교훈을 전달함. 직접적인 당부와 조언이 드러남. 비유법, 도치법 등을 활용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냈다. 이 글의 특징이 됩니다. 자, 교과서 91쪽. 우리에겐 꿈을 쉽게 포기하는 버릇이 있다. 여기다가 처음이라고 써주세요.
어린 시절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 너 커서 뭐가 될래? 내 꿈은 계절마다 바뀌어서 지금은 기억조차 가물가물하다. 하지만 초등학교 시절까지 가장 오래 간직했던 꿈은 부끄럽지만 피아니스트였다. 피아니스트의 삶은 어떤 건지 잘 몰랐지만 나는 그저 피아노가 좋았다. 밑줄 그으세요. 피아노를 잘 쳐서 좋은 것이 아니라 그냥 좋아서 좋아했다. 어린 시절에 피아니스트가 되기를 꿈꾼 이유가 나타나 있네요. 특출한 재능은 있는 것은 아니었다. 딱 끊어서 어린 시절 피아니스트가 되기를 꿈꾸었음. 꿈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한 순간은, 자, 꿈의 불꽃 밑에다 써주세요. 꿈에 대한 열정. 표현 기교는 은유법. 꿈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한 순간은 이상하게도 잘 기억나지 않는데 꿈의 불꽃이 사그라지던 순간은 정확히 기억난다. 어린 시절 우리 집에서 같이 살던 이모와 수다를 떨다가 내가 피아니스트의 꿈을 꾸는 것이 부모님께 부담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밑줄 그으세요. 조숙한 척만 했지 전혀 철들지 못했던 초등학교에게 이 사실은 커다란 충격이었다. 그때부터 나는 피아노 연습을 게을리하기 시작했다. 우선 끊어서 피아니스트라는 꿈을 포기하게 된 계기. 아까 여기 밑줄 그은 거 있죠? 조숙한. 쭉 여기까지 밑에다 써주세요. 꿈을 이루기에 현실적 제약이 존재함을 처음 깨닫고 그 충격으로 인해 꿈을 포기하게 됨. 내 말을 놓친 사람은 잠깐 화면을 잡아놓고 쓰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처음이고 여기다가 중간이라고 써주세요. 중간. 그 이후로도 나는 꿈을 여러 번 포기했다. 때로는 성적이 모자라서, 때로는 사람들의 평가가 두려워서, 때로는 그저 꿈만 꾸는 것이 실증나서 수도 없이 꿈을 포기했다. 내 꿈의 역사는 포기의 역사였다. 그런데 그 수많은 꿈을 포기하며 살아가다 보니 정말 인정하기 싫지만 나의 진짜 문제 네모로 쫙 둘러세요. 알게 되었다. 밑줄 그으세요. 나의 진짜 문제가 뭐냐면 실패가 두려워 한 번도 제대로 된 도전을 해보지 못했다라는 것. 밑줄 거. 실패가 두려워서 한 번도 제대로 된 도전을 해보지 못했다는 것. 이게 바로 뭡니까? 나의 진짜 문제였죠. 아무리 이모의 말이 충격적이었다 하더라도 내가 피아노를 좀 더 뜨겁게 사랑했더라면, 좀 더 세상과 싸워볼 용기가 있었다면 그렇게 쉽게 포기하진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끊어서 꿈을 포기했던 과거에 대한 후회 써주세요. 나는 밑줄 달걀로 바위를 치는 심정으로, 이런 속담이 있죠? 달걀로 바위를 친다. 보통 속담은 풍유법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꿈을 향해 도전하며 처절하게 실패하는 사람들을 마음속 깊이 질투하고 존경한다. 이제서야 알았기 때문이다. 묶어주세요. 이렇게 묶어줘. 이제야 알았기 때문이다. 포기의 역사보다는 실패의 역사가 아름답다라는 것을, 제대로 부딪혀 보지도 않은 채 포기하는 것보다는 멋있게 도전하고 처참하게 실패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운다는 것을, 꿈을 이루는데 실패하더라도 삶에서 실패하는 것은 아님을. 자, 여기 딱 끊어서 실패의 가치에 대한 깨달음 써주세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적당히 둘러대긴 했지만 그 말이 오랫동안 아팠다. 가슴에 날카로운 사금파리가 박힌 것처럼 시리게 아팠다. 예, 가슴에 날카로운 사금파리가 박힌 것처럼 시리게 아팠다. 처럼, 이렇게 사금파리가 박힌 것처럼 지급법이 쓰여 있네. 내 삶의 치명적인 허점을 건드리는 말이었기 때문이었다. 나를 오래 알아온 사람들만이 알아볼 수 있는 내 아픔이었기 때문이다. 끊어주세요. 여기 끊어주세요. 친구의 비판으로 인한 깨달음과 반성이라고 써줘. 나는 이제야 깨닫는다. 피아노를 포기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때부터 포기하는 버릇을 가슴 깊이 내면화한 것이 문제라는 것을, 도전하기 전에 미리 온갖 잔머리를 굴려 내 인생을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안 되겠구나 싶어 지레 포기하는 것, 아주 어릴 때부터 나도 모르게 생긴 버릇이라 쉽게 고칠 수 없었다. 자, 끊어서 포기하는 버릇에 대한 반성이라고 써줘. 내가 주어진 현실을 실제 상황보다 훨씬 나쁘게 인식하는 것, 내가 가진 것을 실제보다 훨씬 작게 생각하는 버릇, 밑줄 그으세요. 그것은 금속에 슬기 시작한 녹 같다. 네, 이것도 직입법이네. 처음에는 아주 하찮게 보이지만 나중에는 가득 덮인 눈 때문에 원래 모습조차 알 수 없게 되어버린, 나는 진로에 대한 공포 때문에, 미래에 대한 비관 때문에 나의 원래 모습마저 잃어버린 것 같았다. 예, 끊어서 포기하는 버릇에 폐해라고 써주세요. 나의 글을 읽은 젊은이들은 나 같은 실수, 밑줄, 나 같은 실수,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꿈을 포기한 것, 이것이 나 같은 실수죠. 반복하지 말았으면 한다. 진로를 생각할 때 실현 가능성부터 생각하지 말았으면 한다. 진로를 생각할 때 곧바로 직업과 연결하지도 말았으면 한다. 미래를 생각할 때 생활의 안정을 1순위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딱 끊어서 진로 선택에 대한 당부라고 쓰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쭉 읽어보고 여기 딱 끊어서 꿈을 향한 도전에 대한 당부라고 써주세요. 내가 얼마나 그 꿈에 몰두해 있을 수 있는지 실험해 보는 것. 밥 먹는 것도 있고 잠자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네요. 글쓴이가 생각하는 진로 선택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꿈을 향한 도전에 대한 당부. 여기서 마치죠.